7번째 리뷰로 차원 축소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차원 축소는 앞에서 배운 분산 표상 방법으로 전처리를 할 경우에는 이미 차원 축소가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룰 방법들은 사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백오버월드 방법으로 전처리를 하여 차원수가 아주 높은 경우를 상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텍스트 데이터는 지나치게 높은 차원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변수의 수가 객체 숫자보다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머신러닝을 적용하기 위한 수많은 통계적 기법들의 기본 가정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 0이고 이제 몇몇 변수만 1인 형태로 데이터가 듬성듬성하게 있어 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계산상의 비효율성의 증가와 함께 예측 성능의 저하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차원 축소 방법을 이제 좀 종류를 나눠보면은, 먼저 피처 셀렉션 방법과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이 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셀렉션 방법은 이제 원래 변수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뭐가 중요한 변수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방법이고,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은 기존의 이제 변수들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이제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방법입니다. 피처 셀렉션 부분에서도 이제 크게 필터 방법과 래퍼 방법 두 개로 나뉘는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그 피드백 루프가 포함이 되어 있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래퍼 방식에서는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성능을 높이는 방법으로 점점 진행이 되고, 이제 필터는 클래스 레이블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은 이제 여기에는 클래스 레이블과 러닝 알고리즘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만 적혀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들 이제 PCA와 이제 MDS 이런 대표적인 방법들 세 개를 적어놨는데, 조금 더 익스트랙션의 범위를 넓게 본다면은 최근에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오토 인코더를 통한 차원 축소, 분산 표상도 피처 익스트랙션에 포함이, 분산 표상을 통한 워드 임베딩도 이제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래퍼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하나씩 이제 넣고 빼가면서 회귀 모델, SVM 등의 러닝 알고리즘의 성능이 가장 높은 변수의 이제 개수와 조합을 찾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피드백 루프로 표현이 돼서 셀렉션을 하고 러닝을 돌리고 다시 피드백을 해서 셀렉션을 새로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룰 내용은 피처 셀렉션 중에서도 필터 방식에서 각 변수의 중요도를 어떻게 나타낼지 그 척도에 대한 한 10가지 방법을 제안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인공적으로 만든 데이터셋인데 텀 10개와 다큐멘트 10개와 단어 10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다큐멘트에는 이제 긍정적인 다큐멘트인지 부정적인 다큐멘트인지 클래스가 레이블링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다큐멘트 프리퀀시라는 척도가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해당 단어가 몇 번 등장을 했느냐, 너무 단순하고 클래스 레이블도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어큐러시인데, 해당 단어가 등장했을 때 그것이 포지티브인 개수 빼기 네거티브인 개수 이렇게 해가지고 변수의 중요도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포지티브만 양수고 네거티브 음수기 때문에 이제 양수의 왜곡이 되기가 쉽고, 그리고 절대값이 안 적혀 있어서 포지티브가 높은 단어만 중요하게 선택될 수가 있고, 그리고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의 균형이 이렇게 안 맞는 경우에도 이제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accuracy ratio인데,
방금 말한 두 가지 단점을 다 보완한 경우인데 이제 단순히 개수만 세는 게 아니라 전체 파지티브 중에서 W가 들어간 파지티브 요 비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요 불균형 문제도 해결이 될 수가 있고 절대값을 취하기 때문에 이제 파지티브만 숫자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probability ratio 방법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같은 숫자를 사용을 하는데 이걸 빼기를 하지 않고 비율로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 0이 들어가면은 숫자가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숫자가 커질수록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0 근처에서의 1 차이와 99 근처에서 1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척도로서의 활용도가 좀 낮아집니다. 그 다섯 번째는 odds ratio라는 방법인데 아시다시피 odds는 우리나라 말로는 승산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아까 말했던 그 무한대 발산을 피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 0이 되는 값에는 1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까지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 포지티브냐 이 경우만 고려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이 경우부터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odds ratio 같은 경우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의 ratio와 등장하지 않았을 때의 ratio의 비를 통해서 척도를 계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6번은 odds ratio numerator인데 그 전에 odds ratio가 계산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분자만 따로 떼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왼쪽의 표에서 보이듯이 숫자의 대소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일곱 번째는 F1 매저인데 흔히 이제 어큐러시 측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매저인데 표에서 보듯이 리콜 값과 프리시전 값의 관계에 따라서 나오는 스코어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이제 포지티브 값에 대해서만 민감하고 그 전에 odds 방법들도 보시면은 다 포지티브 값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요 표 같은 경우에 텀 1이 이제 포지티브에서만 1이고 네거티브에서 0이고 텀 2는 네거티브에서만 1이고 포지티브에서 0이기 때문에 이제 텀 1과 텀 2의 스코어가 가장 높아야지 좋은 척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방법 다 텀 1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텀 2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information gain인데 W가 absent 없을 때의 정보량과 있을 때의 정보량의 차이를 통해서 중요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보량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엔트로피인데 엔트로피는 그 연력학에서 말하는 그 엔트로피가 맞고 이제 불확실성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의 발생이 균등하게 될수록 값이 커지고 사건의 발생이 이제 왜곡될수록 값이 작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W라는 단어가 주어짐으로 해서 그 원래 균등했던 포지티브 네거티브 비율이 얼마나 한쪽으로 기우느냐 이것을 측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카이-스퀘어 방법을 통한 이제 척도인데 이 경우는 인포메이션 게인과 그 개념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 W라는 단어가 개입이 되었을 때 기존의 기대되는 빈도와 얼마나 의미 있게 다른지를 카이-스퀘어 검정을 통해서 이제 통계치를 계산해서 그 통계치를 이 단어의 중요도 척도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열 번째가 바이노말 세퍼레이션 방법인데 이 경우는 정규 분포의 이제 누적 확률 함수를 활용해서 앞서 다뤘던 거 accuracy ratio와 똑같은 원리로 그
그 양수 중에서 양수가 발생하는 확률에 대한 통계치, 음수 중에서 이 단어가 주었을 때 음수가 발생하는 확률에 대한 통계치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상 차원 축소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PPT가 하나씩 이상하지?